세상천의 사람 나라. 오늘은 문도간의 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몬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하튼 상상을 뛰어넘는 여하튼 괴상한 일, 엽기적인 일을 모아다가 이제 영상에 담아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몬도간이에요. 도저히 상상을 뛰어넘는 엽기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거에 대한 제대로 조명이 없어요. 사실은 엽기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거의.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몬도간이다. 문재인판 몬도간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문도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언제나 자기들 정권인 것처럼 해도 결국은 문도 간다. 어디로 갈까? 그건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보건대는 문도 간에 어디로 갈 날이 별로 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내에 갈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깨김 정권, 우리 대깨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바로 대깨김 정권이에요. 대가리가 깨져도 오직 김정은만 쳐다보는, 김정을 위해서 무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정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말 빛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 보내준 조화를 영구 보존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 조화 이름을 불멸의 조화라고 붙여봤어요. 그래서 대깨김 정권 불멸의 조화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문재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사람 대접이나 하고 있냐? 사람 대접은커녕요, 개 취급해요. 개 취급. 보세요. 북에서 나온 축포성이란 작년에 나온 동시집이 있는데 그 동시에 실린 시 중에 아주 특별한 게 미국산 삽살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집의 삽살개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른다지만 이상도 하지 쟤 죽을 줄 모르고, 미국을 성냥이라 그래요. 북에서는 성냥이만 따르네. 미국만 졸졸 따라다닌다. 문재인이가 꽈릉꽈릉 불벼락, 성냥이 놈 적살되면 청와대의 삽살개 불고기가 될 걸 뭐. 완전히 불고기 취급. 아니, 벼락 맞아가지고 불고기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책에다가 싣고 있어요. 작년에 나온 책에. 그런데도 문재인은 오직 누구? 김정은. 오직 김정은. 그래가지고 작년 9월 19일 날 5.1 경기장에서 이제 연설을 했죠. 그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예 찬사가 늘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북에서는 뭐라 한대? 불고기라 한대. 여기서는 그냥 찬양. 난 이 말은 일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한데 익하면 곤란하잖아. 삽살개락한데 익하면 곤란하잖아요. 요거는 2014년도에 김대중 5주기 때 김정은이 화환을 보냈는데 이 화환을 보면요 놀라워요. 이 화환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받아왔냐? 박지원하고 임동원이 평양에 가서 화환을 받아옵니다. 화환이 칙사죠. 그 다음에 현충원에 딴 사람들 다 제껴놓고 현직 대통령 박근혜하고 김정은 걸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급인 거겠죠? 착각입니다. 동급 아닙니다. 박근혜 거는 언제 의뢰 되겠어요? 요 끝나자마자 의뢰 되겠어요? 폐기 처분 되겠죠? 한국에 그 폐기 처분 안 한 데 있어요. 누구 거든. 그런데 김정은 조화는 영구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2호가 죽고 나니까 또 이제 김정은이 화환을 보냈어요. 조화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번에는 정의용과 박지원과 통일부 차관이 북측 판문각에 나와가지고 받았습니다. 아니 2호가 죽었는데 왜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가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효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그건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특히 이래 장례, 의례 이런 데는요, 다 격이 있어요. 격에 맞게 해야 돼요. 이건 파격이에요, 파격. 그래서 또 문재인, 김정은 화환을 이제 나란히 세워놨죠, 그죠? 세워놨는데 역시 문재인 화환은 폐기 처분되고 김정은 화환은 영구 보존합니다. 급이 다릅니다. 이 축포성이라는 축포소리 작년에 이제 조선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문재인은 미국산 삽살개다. 이 책이 언제 나왔냐 하면요. 작년 3월 15일 인쇄 3월 22일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죠? 그 한 달 전쯤에 나온 겁니다. 이 책이요.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진 책이냐 하면요.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에 속하는 직속에 금성 청년 출판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책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간한 책이에요. 그죠? 공식적으로 공간한 책에 문재인을
삽살개라고 조롱하고, 미국의 삽살개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요, 햇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2입니다. 햇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2, 축포성입니다. 이게요, 조선의 체제 본질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북은요, 수령교의 나라예요. 이건 내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죠. 근데 모든 게 종교적 전체주의가 지배를 해요. 그 종교적 전체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위대한 수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대한 수령이 왜 위대하냐 하면요, 그 위대성의 핵심은 뭐냐면 반미자주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령교 전체주의 사회에서 전 인민을 대상화하고 신도화하겠죠. 여기서 벗어나면 못 견뎌요. 북에서는 탈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시집도 어린이도 수령교의 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비극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보여듯이 햇님은 누굽니까? 수령이죠. 그죠? 신이죠. 신. 북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세뇌시키는 핵심이 뭡니까? 그 신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조선이 최고다. 수소폭탄으로 미국도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악마다. 승랑이고 악마다.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문재인을 조롱하는데, 방금 봤다시피 삽살개고 불고기를 만들어버리겠다. 근데요, 내가 이 장면, 이걸 딱 보고 내 떠오른 게 있었어요. 김정은이가요, 2018년 작년 9월 18일 날 그 정상회담을 할 때 풍산개 2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냈어요. 그 풍산개 2마리를 왜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줬을까? 내 그게 참 이걸 보니까 탁 떠오르더라고. 왜 줬을까? 삽살개 되지 말고, 미국에 충성하는 삽살개 되지 말고, 누구한테 충성하는? 나한테 충성하는 풍산개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대로 했어요. 문재인이가. 정말 충직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풍산개를 받겠다 약속하고는 그 이튿날 본격적으로 김정은 꼬복이 났습니다. 김정은이요, 국제사회에 대고 나 비핵화 하겠다 하면 그거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김정은이라도 비핵화를 왜 해요? 미쳤어요, 비핵화를 하게. 비핵화한 건 그 미친 짓이에요. 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미국 놈 매가지 딱 붙들어가지고 대화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앞에 앉혀놨는데 우리 핵 포기했구만. 내 모가지 쳐줘, 그 얘기죠. 그거 하겠어요? 미쳤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트럼프도 알아요. 응? 트럼프도 알아요. 아니, 미국은 지금 말하자면 세일가스를 포기하겠어요? 미국은 핵을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면 저 패권 다 날아가고 미국은 쪼가리 다 나는데. 그러면은 김정은과 트럼프는 세계에다 대고 마치 비핵화를 하는 듯이 사기를 치고는 뭔가 둘이 사이 좋은 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북이 비핵화하기로 해서 이건 확실해. 그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람잡이 역할을 누가 했다? 문재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북에 올라가지고 우선 북의 인민 앞에서 이 바람잡이를 하죠.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누가? 김정은이 확약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확약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다? 북한 인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요, 우리 핵 포기하기로 했다 북한 인민한테 가면은 뭐 되겠어요? 에? 완전히 쪽팔리는 거지. 지금까지 핵무기 뭐해 만들었는데 그란 말이야. 미쳤냐 말이지. 그런 얘기는 김정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하면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권력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 말을 누가 해주느냐? 문재인이 해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문재인. 완전히 김정은 아바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래 됐냐 하면요, 요거는 최상천의 사람나라 42강 실사구시 평양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간략하게라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한반도라는 말도 조선반도라는 말도 언어가 제약이 있죠. 그죠? 왜 제약이 있어요? 남쪽에서는 한반도로 가지만 북에서는 조선반도로 가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오히려 외국인이 부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객관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코리아 반도라고 부르려고 해요. 이 코리아 반도에요, 1945년부터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코리아 반도를 누가 지배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이 코리아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를 차지하면 동아시아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아시아가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면 어디를 차지할 수 있다?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다, 중심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 눈치를 딱 끌고는 1945년에 몽땅 다 먹고 싶은데 그건 안 되죠, 그죠? 소련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반 나눠 먹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남해는 미국의 위성국가,
북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분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조선은 일찍부터 그죠? 그래도 그 소련의 예속에서부터 일찍부터 많이 빠져나와요. 남은 아직도 한 걸음도 못 빠져나왔어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는 한요, 한반도는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북에서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 다음 미국이 이제 싹 유도를 했죠. 그죠? 저거는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시킨다. 얼마든지 쳐들어와. 남쪽은 너가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유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스탈린과 또 오택동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일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싸움도 결국 또 어느 한쪽이 못 이기고 끝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쟁패전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죠? 팽팽한데 이래 되면서 그죠? 남이나 북이나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미국이 한반도를 갈라놓은 결과가 그죠? 전쟁을 일으켜서 뿐만 아니라 두 곳 다 완전히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지냐? 분단 조폭 체제가 됩니다. 상대가 섬멸해야 될 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기독교의 선악 구조, 신과 악마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남북이. 응? 그래가지고 남북에 어떤 게 생겼냐면 이분법적 종교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뭐가 돼요? 수령교가 생기죠. 그죠? 수령교가 생기고 김일성이 신에 등극해가지고 김일성 신국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신이 계세요? 남쪽에 누가 신이 있어요? 남쪽을 구해준 게 누구라? 네, 미국이 아니에요. 그게 미국이 신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신교, 미국이 신인 교가 한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미국 앞에서는 모두 객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남에서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미신교 정치 교도, 그 다음에 또 이게 분파가 생기게 되죠. 그죠? 노통교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박통교도 있죠. 이래가지고 이게 정치 종교를 예전 못 빠져나온 사람인데 아직도 한 60%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이 60% 있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건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종교국가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민주주의지. 북은 고립화되고, 그러니까 이 수령교가 지배하면서, 그죠? 완전 국제적으로 고립화되면서도 아직도 수령교가 100%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분단이, 그죠? 남북을 조져놓은 걸 생각하면요, 너무 처참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벗어나야 돼요. 근데 1991년도부터는 한반도의 패권을, 이때까지는 팽팽했죠. 그죠? 남북이. 팽팽했는데 91년도 경부터 패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냐면 미국한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는 남한이 민주화되게 됐지만은
소련이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을 지원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완전 고립된 거예요. 중국은 그때는 아직 힘자갈이 전혀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압살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죠? 거기서 남은 북도, 조선도 대단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전쟁도 옛날에 끝났는데 이제 종전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해봐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격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00만이 죽어요. 남북이 합해가지고. 그것도 단시간에. 미국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악의 원흉이 돼버리잖아. 200만 죽으면은. 그래,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포위 압박 전략으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뭐냐면 조선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핵무력 완성의 핵심 뭡니까? 핵무기를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ICBM에 핵무기를 장착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EMP탄까지 미국에 소개되면 미국을 초토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야 이왕에 지금 다 뭡니까 다 틀리고 다 막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 그죠? 한판 해보자. 근데 미국은요 잘못 조선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뉴욕에 핵폭탄 한 번만 터져도요 미국 패권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미국의 조선 포위 압살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안 된다 하는 거 확실해진 거예요. 거기다가요, 요건 따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6월 21일 양일간에 평양에서 조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렇죠, 그죠? 이 조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조중 정상회담이요, 거의 어떤 수준의, 이건 별도로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건요, 이제는 조선이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중국이 그걸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번 조중회담의 핵심 뭐냐면은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그죠? 미국보다 더 싫어할 나라가 누구겠어요? 중국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중국을 건드린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병신짓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급하니까 이때까지는 4차례나 김정은이가 찾아갔죠. 그죠? 그때마다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대항해보자고 한 건데, 이번에는 누가 급했어요? 시진핑이 급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요, 미중 패권 싸움에서 조선이, 그죠? 미사일 몇 방만 미국 근처에 어디 날리기만 해도요, 미국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말하자면 이
승패의 뭐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 게 그 북의 ICBM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죠? 확 매달린 거예요, 북에. 좋아. 우리 앞으로 혈맹을 회복하자. 그래서 옛날에 참전을 했을 때 있잖아요. 6.25 참전했을 때. 그때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있잖아, 그죠? 내가 볼 때는 뭘 용납하냐면, 북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 이걸 시진핑이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요, 미국하고 협상 그거 안 돼도 괜찮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 예를 들면요. 원산에 지금 호텔을 짓는데요. 원산에 호텔을 40개를 짓는데요, 40개.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여행객을 받아들이는데 중국에서요 여행객을 무한정 보낼 수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 1년에 1,000만 명 여행객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한 해에 $100만 써도요 돈이 어디예요? 10억 불이에요. 북은요, 저 체제는요, 이제는 미국이 목 아무리 졸라도요, 끄떡없어요. 미국은 지금 할 짓을 다 해봤죠. 그러니까 핵무기로 공격하는 거 이외엔 다 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남았어, 조선이. 항복도 안 하고. 오히려 핵무기 가지고 위협을 해. 그런데 조선이 미국을 위협하다는요, 아직 하나도 안 써봤어. 거의 안 써봤어. 상상을 불허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를 때 제일 겁나요. 이래 되니까 미국이 이제 오히려 매달리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그 회담할 때 봤죠? 미국이 언제 상대방 나라를 그렇게 있잖아요. 짜잔! 그 태극, 그 뭡니까? 양국 국기 쫙 펼쳐놔놓고 쫙 걸어와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언제 있어요, 미국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전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 패권이라는 것도, 그죠? 그, 조선의 불장난에도 그저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죽을 요랑하고 한번 덤비면요. 그런데 조선은요, 죽을 요랑하고 덤비는 거는 뭐 거의 밥 먹다시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조미종전 평화협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선이 이미 미국한테 이긴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죠? 게임이 끝났는데 다만 조선이 핵 보유를 하는 걸 인정하고 뭘 할 수는 없잖아. 핵 포기를 한 것처럼 뭘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그 바람잡이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다? 김정은이가 맡긴 게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합작으로 문재인한테 맡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 또 안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양다리는 뭐 세계급이다 하는 걸 이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가 딱 말하자면 뒤로 딱 손잡고 뭘 열도록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열도록 한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이 뭐 문재인이 지가 열었다 너무 골 때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남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솔직하게. 전부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조선하고 미국하고 게임인데 그것도 조선이 이미 딱 이니셔티브를 잡은 게임이에요. 딱 보면 몰라요, 그거. 그런데 김정은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그 전국을 운영하고 이 전략을 짜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문재인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 좀 활용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스타 만들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스타가 돼야 자기가 할 얘기, 비핵화 얘기를 문재인이가 대신해도 먹혀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9월 19일 날, 9월 18일 날 뭐 받기로 약속했어요? 풍산개 2마리 받기로 약속했죠. 그 다음 9월 19일 날 15만 북한 인민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두산에 가서 둘이가 아니고 부부, 너희 손잡고 이래 또 연출을 하죠. 그죠? 민족적 연출을 하죠. 그래서 문재인이 김정은 대신 비핵화 선언을 해준 겁니다. 우선 북조선 인민 앞에서 이거는 김정은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죠?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한테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하는 걸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기업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누가? 김정은이. 이래 해놔놓고는 곧바로 어디로 날아갔냐? 유엔으로 날아가요. 유엔으로 날아가가지고 이번엔 누구를 위해 가지고?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트럼프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북한은 비핵화하는 게 확실해. 이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짝짝꿍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바람잡이를 또 누가 해준다? 문재인이가 해주는 겁니다. SBS, KBS, MBC는요, 그냥 청와대 나발이에요. 언론이 아니에요. YTN, 교통방송, 전부 그냥 청와대 나발이에요. 그야말로 문도깨들이에요. SBS는 아직 완벽한 문도깨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가끔씩 해요.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북불신해소위원, 북이 비핵화를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불신해소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 미에 통했을까? 이런 제목을 보면서요, 참 놀고 있네 싶어요.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동안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잠시 뒤 귀국합니다. 대통령이 뉴욕에서 현지 언론과 긴 시간 인터뷰도 하고 또 연설도 2차례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래 물으니까 기자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핵을 버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진심을 전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겁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확실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화답해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웃기죠? 아니, 지가 뭔데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 그래서 문재인이 말이 미국에도 먹히고 세계에도 먹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비핵화하는 게 확실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바람잡이를 하죠. 김정은 트럼프 대신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의 인민한테, 남의 인민에게, 그 다음에 미국에게, 세계에게 선전을 하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 능력 탁월해요. 문재인을 뭐로 써먹어요? 그냥 카드로 써먹잖아. 자기 스피커로 써먹잖아. 그죠? 양다리 바람잡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다 버림받아요. 미국에 가서는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오는 시간이 30시간 걸렸는데 딱 2분 회담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저야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북으로부터는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마라. 미국의 삽살개다. 너 불고기 될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아, 나 같으면 저 뭐예요? 쪽팔려가지고 어디로 쫓아가겠어요? 어디론가 쫓아가겠어요? 그러고 막 뛰겠어. 자,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런데 바람잡이 역할하고도 좋은 소리도 하나도 못 들었죠. 그 양다리의 운명이에요. 양다리는 어떤 운명에 처했냐면 전부 양다리 걸친 사람한테 저쪽 편이다가 그거 봐요. 내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라고 봐요. 그래 이쪽 저쪽 다 요거도 먼 게 양다리예요. 백계김 정권의 진상미라고 하는 거 알죠? 왕한테 바치는 쌀을 진상미라 그러죠. 이제 남에서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혼갑 호들갑을 떨었죠. 근데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대요, 별로. 여하튼 북한에 주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에다가 살 주겠다고 이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북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북쪽 매체가 남의 식량 지원 호들갑 예의와 도리 없는 행위다. 이 말 맞아요. 주는 것도요. 도리가 있어요.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주더라도 네? 주는 거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수시시 껄렁한 물물거래나 인적 교류 같은 것으로 역사적인 북남선언 이행을 궁때려 해서는 안 된다.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상 그런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이 남북 문제가. 민족적 합의를 왜 니는 그 도장 찍어 놔놓고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할까? 미국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이게 국제급 조다예요. 국제급 조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살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9년 만에. 그것도 그죠? 살도 수입살도 아니고 남한살. 어? 남한살은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뭐 1270억인가 그러던데요. 보세요. 삽살개 소리 듣고 불고기가 될 거다 하는 사람이 북에 대한 충성은 그죠?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충성을 하고 있잖아. 문재인 정권이 참 놀랍습니다.